그래서 곡선이 접할 때 첫 번째 어떤 거냐라고 하면 곡선이 x축에 접할 때 자, 이제 앞에서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뭐냐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되어 있는 게 더 복잡했는데 이제 그건 다른 조건이 더 추가됐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본 개념으로 옛날에 깔았던 내용들이 이거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거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1번 이게 크게 1번 그 다음에 로마 숫자 1번 자 극점일 때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극점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극점이니까 알파가 되고 요것도 알파가 되는 거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렇게 되면 fx라는 것은 극점인 경우에 x축이 접하면 2차의 인수를 갖습니다. 그럼 아까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접선 얘기할 때 얘기한 내용이 이거죠, 이거. 알겠습니까? 네, 이거고. 나머지는 그 함수의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그럼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함수는 1차의 인수를 갖습니다. 나머지는 조건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고요. X축에 접할 때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두 번째 자 이번에 변곡점인데 선생님들 그래서 문과생들도 변곡점 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냐면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알고 푸는 것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아닌 거는 문제 풀 때 굉장히 큰 차이를 줘. 알겠어요? 예, 실제로 이게 답이 아니어도. 자, 그럼 변곡점의 시츄에이션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변곡점이지. 이게 이제 알파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X좌표하고 만나는 것이 이제 변곡점들이 되는 거야. 예, 이럴 때 이게 Y는 fx라고 하면 공이. 자, 그러면 변곡점에서 원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x-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자, f'x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x-알파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라는 뜻이죠. 다시 미분하면 어쨌든 제곱이 남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거 선생님 옛날처럼 되게 자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되겠니? 그냥 정리하는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서연아 혹시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더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 개념물이 올라가 있는데 근데 그때그때마다 선생님한테 더 추가해야 되죠. 알겠지? 괜찮으세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식이 이게 아니라 이거 인수를 갖습니다 라는 표현이야. 제곱의 인수를 갖고 1차의 인수를 갖습니다.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니 여기서 지금. 자, 얘 인수를 가져와 보니까 차수도 중요하고 얘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표현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지금쯤 이제 문제 풀었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 알았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이제. 왼쪽 줘도 되겠죠? 오케이. 왼쪽. 자, 가로 2번 뭐가 되는 거냐면 곡선이 직선에 접할 때 자, fx 빼기 gx라는 함수에 차려놓고 보면 극점이긴 한데 이것도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걸 극점이라고 하기 뭐예요? 극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이건 제목이 접점으로 달립니다. 접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에 해놓은 거하고 비슷하게 비교하면서 비교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고 좀 심플하게 그리자. 얘는 y는 gx야. 자, 곡선이 직선에 접할 때 여기다 쓰고 쉽게 얘기하면 이 직선은 무슨 직선? 접선. 알았어요? 접선.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직선 여러 개로 그냥 항상 접선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경우 알겠습니까? 비교적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또 접선을 하나 그리십니다. 이 함수를 gx라고 하자고. 요즘의 좌표를 뭐라고 하냐면 알파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냐면 fx하고 gx가 흔히 이렇게 뭐냐면 x축에 얼마만큼 위에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는 별로 우리한테 관심거리가 안 된다 이거야. 오케이? 예, 그러니까 x축과 전혀 지금 상관없는 그림이야 이 그림. 알겠습니까? 근데 이 함수를 두 개를 서로 빼버리는 순간에 함수의 차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얘는 이 모든 내용이 뭘로 바뀌는 거야? x축과의 관계로 바뀌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함수의 차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자, 두 개의 뭐 곡선과 곡선 아니면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였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떼떼떼 내려와서 봤더니 이제 이거는 x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 놓고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전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만약에 부연이 필요하면 더 해달라고 얘기해.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여기까지? 예. 그런데 요거는 도함수까지는 고민하지 말자. 왜냐면 조금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럼 fx-gx라는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접하는 상황에서는 x-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나머지는 모른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 저기 서영이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더 질문하고 같아요. 되나? 자, 얘들아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몇 번 들었잖아. 솔직히 냉정하게 알겠습니까? 그럼 fx, gx라는 것은 전혀 x축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함수를 두 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빼면 x축과의 관계로 바뀌는 거라고. 오케이? 또 얘 더 줄 필요 있어? 괜찮지?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를 서로 뺀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단순하게 함수 빼는 게 아니라고.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오케이? 다음 또 갑니다. 여기 변곡점 했으니까 두 번째. 그럼 또 변곡점 넘어가야죠. 예. 그럼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하면, 다음 같은 접선 하나를 미리 그리고, 그림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자, 이쁘게 그리려고 했는데, 망했다. y는 fx, y는 gx라는 다음과 같은 곡선과 접선이 있어. 이 지점에서 내려봅시다. 얘를 알파. 어쨌든, 반복하면서 대해석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러니까는 익숙해지고, 나중에 막 모의고사가 어려워요, 수토 어려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떡하놓고 얘기하면 선생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라고 니네들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알았어? 그러면 이제 좀 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응? 진짜 그때는 되는겨. 자, 여기에 그럼 또 어떻게 한다고? x축. 오케이? x축이라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이건 x축과의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x축이라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점은 x축의 알파의 위치가 되고, 그럼 이때 fx, gx라는 함수의 차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비스듬하게 그려지긴 그려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럼 선생님이 그랬잖아. 얘를 가지고 마치 얘를 x축처럼 생각해도 돼. 이런 얘기 했었지? 오케이?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해도 돼. 알았어요? 오케이? 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런 컨셉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gx.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때 이 함수 fx-gx라는 것은 자, x-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예.